그 사전 질문지 중에서 신재용 하나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용 하나의 질문은 MPRL3 유전자 결핍 변이고 부모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유전자와 안 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인지 저희는 왜 안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김재 교수가 설명을 드렸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가 병적인 변이로 확실히 확인된 변이의 경우에는 부모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병적인 변이인지 아니면 정상 변이인지 그런 게 확인이 되지 않은 변이의 경우에는 부모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부모에게도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이제 정상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없는 변이가 아이한테 확인이 되고 그 변이,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 유전자 변이가 부모에서 없는 유전자 변이가 아이한테 발생을 해서 그게 문제를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확실하게 확인이 된 그런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면 굳이 부모 검사가 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들은 평생 약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치된 케이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병의 중증도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주 경한 경우에서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중증도의 차이가 같은 유전자 이상이라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치료에 대해서는 병적인 문제,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지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병적인 증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평생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교적 나이가 들면서 완화가 되거나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라면 평생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치료에 관한 거는 아이의 증상이 어떻게 증상의 중증도와 증상의 지속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변이 소아 뇌전증에 특화된 약 개발 여부 및 진행사항은 아주 현재까지는 아주 일부 유전자 이상의 경우 이외에는 사실 아주 모든 유전자들 변이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전자 질환이 이제 점차로 확인되면 될수록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니까 그런 발전이 되는 것을 어쨌든 되도록 빨리 어, 확인을 하고 개발이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 경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도경 남편 외가 쪽에 뇌전증이 걸린 조카가 있는데 유전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특별한 그 유전자의 이상으로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조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 친척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뇌전증이 유전적인 뇌전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 없이 알 수 있는 발견되는 특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뇌전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하는데 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해서 어떤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좀 잘못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뇌 손상이 있거나 그런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뇌전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에 그런 원인을 특별하게 확인이 된 다른 검사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뇌전증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 결함에 의해서 만약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전체 뇌에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만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뇌파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 뇌의 문제인 경우 그리고 MRI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다른 원인 유전자 이외의 다른 원인이 뇌전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여름 환자, 선천성 당화 장애 진단받고 19개월부터 경량약을 먹고 있는 그런 아이고 LGI 시기를 하고 있는데 경련파는 나쁘지 않고 머리 떨굼을 하루에 10번에서 20번으로 하고 있고 난치성으로 진행되는 상태로 보인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선천성 당화장애 이 문제가 선천성 당화장애가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킨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난치성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약물 치료로 조절 안 되고 식이 치료를 해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사실 치료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더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치료라는 게 뭐 안 쓴 약제라든지 LGI 시기보다 좀 더 강력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뇌전증에 대한 치료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그 대마시유에서 추출한 이제 CBD, 칸나비디올이라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거, 시도를 해보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수술 치료나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아이의 정확한 뇌전증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세 브란스의 나지윤 교수나 이영국 교수가 그런데 충분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혜원이라는 후디엄 뇌전증 아이의 질문인데 유전자 검사를 전부 다 권하지는 않던데 어떤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이 내용 역시 이 내용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뚜렷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인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뇌전증이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 반드시 해서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결과 SLC1A2 변이로 굉장히 드문 종류라고 했는데 SLC2A1과 숫자 순서가 다른 유전자라고 하면 일단은 완전히 다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SLC2A1 같은 경우는 그 뇌이송 단백질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뇌이송, 그 뇌로 당을 이송하는 단백질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케톤 시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경련 치료를 위해서 식이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SLC2A1처럼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고, 시도를 해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시도를 해서 그런 그 대사상의 변화가 아이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해보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검사를 통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김재기 교수가 강의 중에 아마 설명을 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알려져 있는 그런 대사이상 질환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B6 의존성 뇌전증 같은 그런 비타민 같은 것들을 추가로 그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과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걸 찾아내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확인이 가능한 지금까지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결함 이상은 한 10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유전자 검사로 드라이브의 증후군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주치의께서는 아예 경련 양상으로 이미 드라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조절이나 치료 방법이 바뀐 건 없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글쎄요. 그 드라베 증후군도 SCN1A라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드라베 증후군도 있고 임상적으로는 똑같은 드라베 증후군인데 다른 종류의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드라베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SCN1A라는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 드라베 증후군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 유전자 결함으로 확인이 된 거라면 검사를 해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했다는 것을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 그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유전자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드라베 증후군이라 그러면 경과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예후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치료하는 게 모르고 치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검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이상 질환에 어떤 운동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체력을 유지시켜주고 그런 일반적인 운동들이 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운동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유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유전자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김재 교수가 그 강의를 충분히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유전자 이상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전증의 경우는 부모에서 거의 없는 부모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열성 유전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직접적인 유전 확률이 높은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치료 방법이나 약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뇌전증과 관계된 유전자들이 거의 한 4,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이죠. 아주 많이 넓게 잡는다 그래도 한 100개 4,000개 중에 100개 이내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뭐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병을 알고 치료를 하게 되면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뇌전증 예후 완치 여부 유전 가능성. 일반적으로 상념색체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뇌전증 예후 완치 여부도 역시 개별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중증도하고 병을 일으키는 상태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뇌전증 이유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1차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 이제 부모 유전자 검사가 같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 이후에 3개월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같이 검사를 하는 게 그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돼서 요즘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검사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리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부모는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발현된 이유는 돌연변이 4글자 말고 좀 더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연변이 말고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하고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같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아이로 발달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나 또는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치명적인 유전자 결함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로 고칠 수 있는 병명,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병명은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런 상태고 추가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많이 확장한다 그러면 한 50개, 100개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그런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들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성과를 보이게 되면 거기에 맞는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MRI 소견에서 양측 회마 머리 부분에 위축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영양축과 관계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위축이 올 수 있는지 자라면서 기억력 사고 관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는 해마 머리 부분의 위축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 기억력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영아인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아인축을 일으킨 원인이 만약 그쪽 부분에 비정상적인 뇌조직과 관계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그거는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인 병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SCN8A 변이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수준, 아직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치료 연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가 생길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런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런 연구의 결과를 빨리 치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자나 또는 병원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희귀질환 진행성 뇌병변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는지, 희망적인 사례는 보고되어진 게 없는지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에 대한 질문이신데, 병 자체의 진행은 같은 희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진행 자체가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의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 수준, 그러니까 역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치를 벗어나는 상태에서는 그냥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고, 그 역치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진행 속도를 많이 줄이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중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그 보조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좋아진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라면 그런 보완적인 치료 정도로 병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치료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된다 그러면 병 자체의 중증도가 워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심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레녹스 가스트증후군 환자로 병의 원인과 다른 형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대부분의 유전자 변이들은 돌연변이에 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부모님에게서 같이 받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서 돌연변이라고 하면 다른 형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부모님한테 어떤 문제가 그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형제에서 같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상유전과 위에 전문적인 그런 진료를 받아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은 김재 교수가 이미 그 질문을 한 걸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